오늘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더위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제601을 지난 3월 20일쯤 출고받아서 이제 만 3개월이 지났네요. 총 5,000km 정도를 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내주행, 부산, 파주, 서울, 양평 등의 장거리 주행, 연비주행, 고속주행, 산비탈길과 비포장도로 등 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GV60 기본 모델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000km 롱텀 시승기를 준비해봤습니다. GV60을 타면서 무엇이 좋은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맞을지,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안 맞을지 더하고 빼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물음을 중심으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퇴근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5,000km 가까이 탔어요. 시간이 참 빠른데 3개월이 지났고요. 3개월 전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 3개월 정도 지난 후는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의 매력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26개나 올렸더라고요. 처음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이 GV60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었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시승기를 많이 봤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에 검색되는 그런 자료들이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이었고, 자동차는 풀옵션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정보를 찾는 것이 참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유튜버들이 이제 주는 정보라는 게 한 번 타보고 혹은 하루 이틀 타보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하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나오면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리라고는 상상은 못했겠지만요. 네, 그렇게 이제 5,000km를 타서 이제 어느 정도 롱텀 시승기를 찍어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썰을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해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게 5,000km 정도를 타면서 지금까지 총 얼마를 충전했나,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차 구입할 때 그런 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동차 충전에 들어간 총 금액은 76,907원이고요. 삼성 EV카드로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면 56,359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충전 크레딧을 74,079원을 썼어요. 그래서 총 134,438원이죠. 물론 실제 들어간 돈은 56,359원이고요. 이 돈으로 지금까지 운행한 총 거리는 4,579km를 운행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능 거리인 443km를 더하면 5,022km가 얼추 되겠죠. 즉 5,000km 타는 동안 제가 실제 들어간 총 금액은 56,359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이것을 오늘자 평균 휘발유 가격인 2,123원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면 리터당 10km로 잡았을 때 106,170원이 나옵니다. 즉 저는 109,800원, 즉 3개월 동안 1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한 것이 되네요. 100% 풀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하면 700 가까이, 그러니까 600에서 700 사이로 항상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80% 충전한다고 했잖아요. 80% 딱 충전하고 게이지를 보면 한 5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항상 나와요. 80%까지 충전하면은
한 8,000원 정도 하나? 7,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7, 8,000원 정도로 500km 이상을 주행한다면 정말 경제적인 거죠. 네, 지난 3개월 동안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했다. 이건 참 큰 것 같은데요. 저도 계산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계속 다시 계산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차 반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할부로 했는데 약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내거든요. 3개월 하면은 그 할부 금액이 180만 원이죠. 여기에서 자동차 할부 중에 반 이상을 세이브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세나 취득세나 톨비 50% 할인이나 오일류나 필터류 교환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세이브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얼추 월 할부금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보다 더 많이 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그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는 정말 넘사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이 60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오토뷰의 리브로 촉발된 GV60의 오버스티어 논란, 이것을 이어받아서 오토기어 노사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거든요. 참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원래 쌍구경이 가장 좀 재미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계속되면은 뭔가 좀 깽가리 같은 소음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본질은 싹 사라지면서 어떤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되는 양상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이오닉 화재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약간 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이게 1, 200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차량 구매 결정을 하잖아요. 각자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차박이나 캠핑이라면 아주 큰 대형 SUV를 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주된 목적이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스포츠카를 타는 게 맞겠고요. 또 어떤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어떤 럭셔리 카를 사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GV60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런 차량을 골랐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국산 전기차를 그리고 보조금 혜택도 50%밖에 받지 못하는 제네시스 GV60을 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요즘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저의 생각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채널 구독자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거의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깝게 이제 인원 구성이 되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만 45세부터 만 55세까지의 구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나이 대니까 왜 내가 이 차를 선택했는지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운전의 재미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좀 추구하는 나이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차를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특유의 정수성과 경제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 지역의 특성상 AS 이슈가 이제 국산차를 고르게 된 아주 큰 이유를 차지했었고요. 아이가 어리면 이제 짐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애들이 되게 많이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니까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정도로 크니까 어디 안 따라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차를 모으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 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가끔 이제 옆에 집사람을 태우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큰 선택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운동 패턴, 성격상 뒤가 털릴 정도로, 자동차 뒤가 털릴 정도로 막 운전을 심하게 한다거나 격하게 하는 상황은 지난 차를 탔을 그 10년 동안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논란들은 사실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화재 사건도 물론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의 이제 운전 패턴상 그런 일은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또 집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전비, 그동안 충전한 충전 금액, 그 다음에 최근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5,000km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양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네, 이렇게 시동을 끄면 에어컨 자동 건조 애프터블로 기능이 시작된다고 정보가 나오죠. 자, 집에 도착했고 집사람이 짬뽕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걸어서 짬뽕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짬뽕 1번지.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징어가 좀 달라. 더 싱싱하다. 맛있다. 무슨 소스지? 겨자? 특이하다. 게도 있어. 와, 해물 엄청 많이 들었다. 집 근처에 이런 짬뽕 맛집이 있어다니. 새소리가 많이 들린다. 시원한 거 마시자. 딸기 바나나 맛있겠다.